메르스 관련 모든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하던 정부가 오늘 병원 이름 한 군만을 공개했습니다. 메르스 대책본부장으로 나서겠다고 발표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한 움직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총장 재선거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선택했던 최장훈 씨가 45일 만에 다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416일째를 맞지만 오늘도 미수습자 가족들은 비 오는 홍대 거리에 서서 온전한 선체 인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6월 5일 금요일 뉴스K 잠시 후 시작합니다. 뉴스K가 퇴근길에 함께합니다. 저녁 7시, 2시간 빨라진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메르스 관련 모든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하던 정부가 오늘 병원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정보 공개 요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답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 한 곳만 공개돼 재벌병원을 감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은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메르스 발생 지역, 환자 동선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메르스 환자가 방문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병원을 공개하면 국민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존의 비공개 입장을 바꾸고 메르스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병원 중 하나로 평택 성모병원을 공개했습니다. 근본 메르스 확산은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평택 성모병원에 5월 15일에서 29일 사이에 계셨던 분들 중에서 대부분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41명의 환자 중 30명의 환자가 이 병원에서 발생하였으며 뒤늦게나마 메르스 병원을 공개했지만 단 한 곳뿐이어서 사실상 오늘 문 장관 발언의 핵심은 어젯밤 서울시 발표에 대한 반박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지금껏 병원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은 메르스 병원 가운데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재벌병원 감싸기가 실제 목적 아니었느냐는 지적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문 장관은 이 재벌병원의 이름을 오늘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서울시 발표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오히려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고 그간 메르스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의 조치에 국민의 불신과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젯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유명 종합병원 의사가 1,500명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에 참여하는 등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다 격리조처됐다며 정부의 미온적 대처로는 서울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한다고 판단해 직접 대응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비공개로 일관하는 정부 방침에 메르스 피해가 확산되자 지자체장들이 발벗고 나선 셈입니다. 서울시뿐 아니라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도 자구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전 새정치민주연합과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은 메르스 확산 방지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보건당국의 환자 및 접촉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선 정부의 정확한 정보 공유가 필수라는 취지였습니다. 결국 메르스 발생 초기부터 정보 비공개를 고집한 정부의 대응이 현 사태를 만든 장본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말인즉슨 어떤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그런 겁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할까 봐. 근데요, 사실 불안은 어떤 데에서 더 조정이 되느냐면요. 어떤 것이 맞는 말이고 어떤 것이 틀린 말인지를 알 수가 없는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자치단체장 중 가장 먼저 메르스 정보를 공개한 이재명 성남시장도 정부의 정보 통제로 메르스와 관계없는 대부분 병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평택 성모병원은 이미 온 국민 인터넷 하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문제는 이걸 면피용으로 한번 알려주는 거,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사실 공개 효과는 이미 없다고 봐도 되고요. 이미 이 비공개에 따른 있을 수도 있는 그 이익이라고 할까요? 그런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 시장은 또한 세월호 참사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정부가 매우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뭔가 다른 이익, 예를 들면 병원의 이익이나 아니면 돈이나 이런 거에 집중한다는 느낌. 이래서 우리가 세월호 문제를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게 거의 그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무책임한가, 또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충분히 존중하지 않는 사회인가를 보여주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한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오는 7일 메르스 대책 논의를 위해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동에는 양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장까지 총 8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민TV 뉴스 안은필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젯밤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의사인 35번 환자의 감염 과정에 문제 제기를 하며 자신이 직접 대책 본부장으로 나서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해당 환자는 내용이 잘못됐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메르스 사태 해결이라는 본질을 놔두고 갑자기 진실공방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지인 PD가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서울시의 메르스 관련 대시민 발표 내용을 두고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제가 직접 대책본부장으로 진두지휘에 나갔습니다. 메르스 사태에 직접 나서겠다고 선언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35번 환자의 감염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의사인 35번 환자가 메르스 감염 증세가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사람들과 접촉했다는 것. 하지만 해당 환자는 오늘 서울시의 발표 내용이 틀렸다고 반박했습니다. 5월 29일부터 격리 조치와 확진을 받은 상태에서 주민총회에 참석했다는 것은 완벽하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서울시와 환자 측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은 전염성이 생기는 증세 발현 시점. 지난달 29일부터 증세가 발현한 35번 환자가 1,500여 명이 참석한 주택조합총회에 참석했으며 증세가 악화된 뒤에도 병원 심포지움, 패스트푸드 전문점에 방문했다는 것이 서울시 브리핑 내용입니다. 하지만 환자는 증세가 나타난 것이 31일 오후였고 이를 인지한 직후 스스로 자택에 머무른 채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매개가 된 대량 감염이 있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35번 환자는 또한 서울시가 당사자에게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 환자 관련 정보는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 있다면 복지부 조사 결과를 확인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서울시가 발표한 35번 환자와 관련된 모든 기록과 정보는 전적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4일 저녁 8시에 통보받은 내용에 근거하신 것입니다. 만약 35번 환자의 말처럼 보건복지부의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 있다면 보건복지부의 역학조사 결과의 객관성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역학조사 결과를 공유해왔다는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청와대가 박원순 시장의 발표에 불편한 기색을 나타낸 가운데 청와대와 주관 부처, 지자체 간의 불협화음이 드러난 셈입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측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비공개 기조가 사태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진실 공방을 보면서 정말 답답한 마음이 들었고요. 공개를 안 하고 있으니까 결국 이제 그런 논쟁으로까지.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병원을 영어 스펠링으로 표기해온 보건복지부는 오늘에서야 의료기관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병원이 사실상의 메르스 진원지가 됐습니다. 앞서 알려진 평택 성모병원, 동탄 성심병원뿐 아니라 35번 환자가 발생한 삼성 서울병원도 새로운 진원지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5번 환자와 이 환자의 감염원으로 추정되는 14번 환자에 이어서 2명의 확진 환자가 추가 발생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2명은 삼성 서울병원에 방문했던 환자와 또 다른 의료진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 측 입장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메르스 격리 대상자는 오늘로 1,800명을 넘어서 주말간 2,000명을 넘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부가 비공개 대응이라는 초동 대처 실패를 인정하고 현장 지원 대책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
지난 3월 뉴스케이는 라벨 생산업체인 레이테크 코리아에서 벌어지는 꼼수 임금 지급, 여성 노동자에 대한 폭언, 협박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당시 레이테크 노동조합은 사측의 부당함에 맞선 투쟁을 전개하고 있었는데요. 레이테크 사측의 노조 탄압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성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레이테크 코리아 대표인 임모 씨는 지난 5월 14일 노동자들에게 서울 공장에 안성 이전을 통보했습니다. 작년 11월 서울로 공장을 이전한 지 6개월 만입니다. 레이테크의 노동자들은 이 이전의 이유가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언론에 공개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종의 보복이라는 겁니다. 지난 5월 12일 MBC PD수첩은 휴게시설도 없이 복도에 앉아 밥을 먹어야 하는 레이테크 노동자들의 현실을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이 나간 직후 사측은 공장 이전과 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를 발표했습니다. 금속노조 동부지회 레이테크 부회는 오늘 충무로 레이테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복성 공장 이전과 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5월 12일 PD수첩 방영 전후 PD수첩 방영을 하지 말라고 주문하는 모습에서 확인되었듯이 보복성으로 진행되는 제2전입니다. 레이테크 코리아 사측이 공장 이전을 언급한 건 벌써 여러 번입니다. 2013년 레이테크의 노조가 만들어지자 서울에 있던 공장을 안성으로 옮겼고 4개월 후에는 평택 서정리로 공장 이전을 발표했습니다. 대부분이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인 레이테크 노조 조합원들은 멀어진 출퇴근길에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졌고 노조는 점차 약화됐습니다. 2014년 136일의 전면 파업 끝에 서울 공장으로의 이전을 다시 얻어냈지만 레이테크 노조에 대한 사측의 탄압 역시 본격화됐습니다. 휴게시설은 물론 환기시설도 없는 좁은 공간에 20명의 노동자들이 빽빽히 들어앉아 본드 냄새를 맡아가며 하루 종일 작업을 하는 열악한 환경은 개선의 기미가 없습니다. 임 대표는 수시로 공장에 들러 노동자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징계를 위협했습니다. 공장 이전에 대한 언급도 등장합니다. 노조와 마찰이 발생할 때마다 임 대표는 서울 공장을 없애고 안성으로 재이전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조합원들에게 공장 이전은 가장 효과적인 압박 수단입니다. 안성으로 이전하겠다는 말은 수시로 현장에 오면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인지 위협하는 말투로 종종 썼어요. 그 전에도 항상 요구하는 거 우리가 숨쉬기 힘드니까 공기청정기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면 안성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안성으로 가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큰 선물을 줬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고맙게 받지 않으면 안성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는 뻑하면 했어요. 공장 이전 발표 사흘 전 PD수첩 방영 하루 전인 5월 11일에 이뤄진 레이테크 노사의 단체 협상은 서울 공장의 환기시설과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합의를 이뤘습니다. 서울 공장의 유지를 전제로 하는 합의입니다. 서울 공장의 시설 개선을 약속한 지 3일 만에 공장 철수와 이전을 통보한 셈입니다.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 역시 보복의 성격이 짙습니다. 레이테크 분의 이필자 수석대의원은 PD수첩 방송 이후인 5월 22일 정직 1개월을 통보받았고 이후 일주일에 걸쳐 조합원 전원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징계 사유는 지난해 노사분규 당시에 벌어졌던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임 대표는 징계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고 PD수첩 방영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시일이 오래된 일로 노조 조합원들에게만 무더기 징계를 가했다는 정황에서 보복성 징계라는 의혹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55세 이상의 노동자 중 노조 조합원들에게만 정년퇴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노조를 겨냥한 사측의 탄압이라는 의심에 무게를 실어줍니다. 제가 이제 비조합원만이 아니라 조합원분들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안성으로 작업을 만약에 하시겠다고 하면은 제가 저희 회사 이사진에게 설득을 좀 해서 재고용이라면 재고용, 아니면 계약 연장이라면 연장, 그런 식으로 근로관계를,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3월에 징계에 대한 처분장까지 다 완성이 돼 있었습니다. PD수첩과 별개로 이건 반드시 한번 이루어져야 될 일이었어요. 임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PD수첩 취재진의 취재 요청만을 거부했습니다.
레이테크는 현재 7월 6일자로 안성공장 이전을 확정 지은 상태입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통도와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통도와 여기는 국민TV. 조계종이 직접 선거에 개입해 총장 자리에 앉히려 했던 보광 스님이 오는 11일 동국대 총장으로 취임합니다. 45일간 고공농성을 하며 총장 재선거를 요구해온 최장훈 씨는 새로운 싸움을 하기 위해 땅을 밟았습니다. 김현주 PD가 어제 고공농성을 마친 최장훈 씨를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처음에 내려왔을 때는 다리에 힘이 좀 없어서 조금 걷기가 불편하긴 했는데, 그리고 시선 자체가 밑으로만 내려다 보다가 이제 위로 올려다보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눈높이를 맞추다 보니까 좀 어지러워서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다 적응했고 걷는데도 이상 없고요. 물론 총장 선거 재실시하고 총무원에서 책임져라 이런 요구도 있었는데, 고공농성을 하게 된 계기가 학생들의 관심을 좀 많이 불러일으키기 위함도 있었어요. 일단 하나의 거점으로 삼고, 거점을 통해서 학생들이 모이고 선전을 활동을 하고, 어제 성토대회와 같은 어떤 그런 학생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자리를 기획하는 그런 흐름의 한 꼭지로서 고공농성이 된 건데, 그 효과가 있었죠. 여론이 굉장히 좋아졌다. 그러니까 쉽게 학생회에서 하는 얘기들에 대해서 많이 호응하고, 보광 스님이나 일면 스님이나 지금 조계종이 하는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 실제로 어제도 한 500명 이상의 학생들이 그 자리에 나왔고. 그 전까지 학생들의 모습은 좀 어땠나요? 거의 무관심했고, 굉장히 그냥 얕은 수준으로 알고 있었죠. 저희들이 처음에 겨울에 기자회견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6, 7명밖에 안 나오세요. 많아야 한 10명 나오고, 제가 고공 올라가고 교수님들이 천막 강의하시고 밖에서, 그다음에 선배님 단식하시고, 총부총학생이나 삭발하고 삼천배하고 이러면서 관심이 확 올라가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2학기 등록 거부를 하는 게 가장 압박이 될 거고, 또 보광 스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그래서 2학기 등록 거부 지금 학부에서 하고 있고, 저희 대학원도 검토를 좀 하고 있어요. 같이 좀 결합해서 하는 걸로. 지금 한 1000명 좀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1000명 좀 넘었어요. 총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학부가 13,000 몇백 명? 대학원이 한 2,000명 되죠. 설득하는 과정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거부를 해야 되는지, 문제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내용적으로 좀 많이 알리고, 이 학생회의 대표들이 얼마나 굳은 결심을 가지고 믿음을 주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믿고 등록 거부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 그리고 이 학교를 망칠 사람들을 다 몰아낼 수 있겠구나라는 걸 확신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취임을 하더라도 학생들이 더 많이 모여서 문제 제기를 하면 충분히 몰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보광 스님도 일면 스님도 많이 긴장하고 계실 거고, 국회나 교육부도
학생들이 총장을 거부하면 그냥 놔두기에는 부담이 있을 거고, 일단은 다음 주에 있을 그 취임식 때 또 학생들을 어떻게 모아서 보광 스님과 일면 스님이 현재 얼마나 자격이 없고 학생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고민 중이에요. 많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오며 가면서. 그러니까 보기에 불편하고 위험해 보이니까 과격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괜히 나 때문에 저 고생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학우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고운농사를 한 거는 제가 괴로워서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안 하면 불편하니까. 2학기 등록 거부가 진짜 될 거냐라고 하는데, 한 명이라도 진짜 등록을 안 하기 시작하면 그 파장들이 확산되는 어떤 과정들이 과거 역사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한 명의 한 명의 어떤 나라도 먼저 해보자라는 그 생각들이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진짜 열심히 고생하는 학부 총학생이나 오늘이 세월호 참사 416일째입니다. 숫자에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참사 416일이 되니 세월호 속에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 9명의 가족들이 더 생각납니다. 단원고 2학년 2반 미수습자 허다윤 양의 어머니 박은미 씨와 아버지 허흥원 씨는 오늘도 홍대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젊음의 거리 홍대에 서면 다윤이가 더 많이 생각나 아프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시간이 지날수록 다윤 부모님 곁에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 뉴스K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청와대에 도착해서 저걸 쓰는데 4.16 정말 끔찍한. 근데 지금도 4월 16일 그날을 살고 있고 그날의 시간이 멈춰 있어서 그래서 쓸 때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 아직 416일이라는 의미는 있지만 416일 동안 내 딸을 아직 세월호 속에 놔둔다라는 게, 내가 오늘 쓰면서 다윤아 미안해, 다윤아 정말 미안해 그랬어. 근데 울지 마세요. 오늘 울면 안 돼요? 알았죠? 안 울려고 하는데. 오늘 울지 마시고. 변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도 없잖아. 세월호 터지고 나서도 그렇게 안전차로 새로 개설을 해갖고 했다고 하는데도 변한 거 하나도 없고, 지금 메르스 같은 경우에도 변한 것도 하나도 없잖아. 결국은 국민들의 그 정보를 믿지 못하는 그런 것만 더 부각되고 있고, 우리나라 문제인 것 같아. 난 그래서 솔직히 무섭고 두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물론 이 세월호 인양하는 거 정부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양이 안 될까 봐. 그게 가장 두렵고, 내 딸 못 찾을까 봐.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 선체 유실 없이 온전한 선체 인양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싸워주셨으면 좋겠어. 국민들이. 정부가 무서워하는 게 국민 아닌가요? 그냥 찾아야 된다라는 거 단 한 가지 그것뿐이라서, 그런 거에는 속은 상하죠 사실. 그렇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지난번에 그분한테 그랬다며 돈 20만 원 받고 하냐고. 그분이 어이가 없다 했는데, 다행히도 그렇게 해도 속은 상하지만
그냥 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큼은 내가 꿋꿋하게 변하지 않고 티켓을 들고 그래도 길거리로 나와서 해야 된다라는 거. 가족이니까요. 내 딸이 다현이었을 수도 있고 너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가족이니까. 근데 옆에 제가 뭐 가서 다현이를 데리고 올 수는 없잖아요. 옆에 있다고 그냥 느끼시게끔만 해드리는 것밖에 해줄 게 없어서 그냥 나와 있어요. 해줄 게 이것밖에 없어서. 다윤이 엄마 아빠 심정을 생각하면 충분히 공감도 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나, 같은 부모님 마음으로. 외롭게 그분들을 이 자리에 혼자 서 계시게 할 수는 없다는 마음이 앞섰어요. 수원에서 왔어요. 그냥 집에서 살림해요. 네, 집입니다. 저도 굉장히 소극적이어가지고 그냥 뭐 살짝 와서 보고만 가고 이럴 때도 많았거든요. 근데 누구나 다 똑같이 그러니까 그냥 오셔서 조용히 오셔가지고 함께 계시면 그거로도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누가 해요? 택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직장이라면 못하죠. 근데 택시니까 할 수 있고 제가 가진 재능이 그거니까 내 재능을 좋은 일에 쓰자. 그리고 지난 1년간 가족분들하고 또 학생들, 학생들하고 해왔고 근래에 들어서 이제 약간 시들어가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니고 미수자 가족들이 있잖아요. 9명이나 있고 이분들이 이렇게 이동해서 하신다 하니까 조그만 거지만은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세상에 가장 가슴 아프신 분들이거든요. 자식은 배 안에 있지만은 내 품이 아직 안지 못했잖아요. 그 뼈 한 조각이라도 찾아주십사 하고 외치는 거니까 우리 국민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고 하시면은 분명히 답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 국민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틈나는 대로 이렇게 올라와서 같이 작은 힘이지만 보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종일 뜨거운 날씨 이어지다가 해가 지고 나면 대기가 쾌적한 게 살만합니다. 저녁 먹고 어두워진 시간에 아내가 부릅니다. 어서 나와보라고 합니다. 나가보았습니다. 동산에 떠오르는 저녁달이 좋습니다. 자애로운 듯, 너그러운 듯, 넉넉한 듯 순하게 비치는 달빛 아래 잠시 서 있다 들어옵니다. 험한 메르스도 달빛에 순해져서 그만 물러가주면 좋겠습니다. 두루 평안하시기 빕니다. 한 가지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 마치고 지난달 17일에 있었던 5.18 민중항쟁 35주년 전야제가 방영됩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의미 깊은 공연이란 판단하에 방영을 결정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6월 5일 금요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